자, 원시별부터 볼게. 자, 그러면 처음부터 각 단계 특징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시별 또는 원시성. 자, 같은 말이죠. 자, 성운이 중력 수축해서, 자, 성운이라는 것은 아까 가스와 먼지 또는 가스와 티끌, 우주 공간의 다른 공간보다 특히 많이 모여 있어서 구름처럼 보이는 걸 우리가 성운이라 한다. 자, 이들이 뭉쳐가지고 현재 결과적으로 별을 만든다. 자, 중력수축이란 말은 어쨌거나 중심으로부터 중심이 바닥이니까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지. 참고로 우리 별의 진화에서 에너지 말할 때 에너지 만드는 과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중력수축 에너지하고 그리고 핵융합 반응하고 이 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어쨌거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약 3000K. 여러분들 우리 별의 물리량 할 때 표면 온도 가장 낮은 게 무슨 색깔? 온도 얼마쯤 됐죠? 3000이라 했습니까? 1000? 2000? 얼마? 3500이라 써있어요. 3500. 자, 그보다는 온도가 좀 더 낮다는 거지. 자, 참고로 빨간색, 이제 붉은색이라 말하는 것은 일단 그거는 다 주계열성 내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계열성 내에서. 그럼 얘 같은 경우 현재 보면 3500보다는 낮잖아, 맞지? 그래서 약간 검붉은색을 띈다는 거지. 자, 제일 중요한 게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주란 말을 붙인 이유가 그거야. 주가 된다 그 말이야. 자, 얘 같은 경우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까지 도달합니다. 도달했어. 그래서 1000만 K 이상이야. 자, 그러면 1000만 K 이상인데 이 1000만 K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뭘 할 수 있다? 핵융합. 바로 제일 첫 단계인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참고로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좀 더 작은 원소를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원소를 만드는 걸 다 핵융합이에요.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뿐만 아니라 헬륨 핵융합, 다음 단계 계속 있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 자, 수소 핵융합 반응. 자, 수소를 뭉쳐가지고 뭘 만들까? 그렇지. 자, 여러분 질량수 기억납니까? 수소의 질량수가 얼마지? 수소의 질량수는? 1. 헬륨의 질량수는? 4. 기억나나? 간단하게만. 원래 우리 원자 구조를 보면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원자 핵이 있을 거잖아, 맞지?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 상황에 전자가 있잖아. 자, 핵에는 뭐뭐 구성합니까? 원자 핵은 양성자와 전기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원소 주기율해가지고 일단 원소들의 번호가 있잖아. 번호 1번부터 쭉 갈 건데 1번이 누구? 수소. 갈 거야. 자, 이 번호는 어떻게 붙이죠? 양성자 수예요. 근데 실제로 각 원소들은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동일하게 있지. 근데 전자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그 자리 계속 남아있는 양성자. 이걸 기준 삼은 거지. 자, 그러면 1번이 누구? 수소. 2번은 헬륨. 3번은 리튬. 4번은 베릴륨. 5번은 붕소. 좋아. 6번은 탄소가 되겠지? 쭉 갈 겁니다. 갈 건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양성자 수라 그랬지? 그러면 이건 하나, 둘, 셋, 넷, 5개 쭉 간단 말이잖아. 자, 그리고 전자수. 당연히 전자수는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됩니까? 동일합니다. 다 중성 상태니까. 그런데 중성자. 참고로 중성자도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성자도 비슷하게 다 있어. 비슷하게. 역시 뭐야? 여기? 근데 수소는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예 없는 게 아니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 대부분 저기 2개, 3개, 4개, 5개 쭉 갑니다. 자, 근데 질량수가 뭐냐면 자, 이들 질량 따진 건데 양성자나 중성자나 질량이 비슷해.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해. 근데 전자는 이들의 한 1800분의 1밖에 안 돼. 1800분의 1. 그러면 내가 질량 따질 때 얘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자는 고려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1 더하기 0은 얼마? 1.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게 질량수요. 됩니까? 근데 간혹 여기 보면 수소가 중성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 맞지? 근데 대부분 없어. 근데 한 개 가진 것도 있고 두 개 가진 것도 있는 것도 존재할 수도 있어. 이게 바로 동위원소가 되는 거지. 뭐냐면 어떤 수소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그리고 중성자 한 개 가지고 있어. 근데 플러스 수를 따지면 한 개 가지고 있지? 플러스가 한 개니까 누구야? 플러스가 한 개니까 수소지? 수소인데 질량이 다르잖아. 이걸 우리가 한 점이 동위원소를 하는 거예요. 질량수는 다르고 플러스수는 같을 때. 됩니까? 몰라도 돼.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자, 그러면 수소핵력 반응은 수소가 질량이 1이 됐잖아? 1이 했지. 1짜리니까 1이, 자, 헬륨 4잖아? 4가 되려면 1짜리가 4개 있어야지. 그래서 4개 수소가 1개 헬륨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자세히 질량 따져보니까 헬륨이 4개 수소보다는 약간 질량이 적어. 그러니까 4개 수소가 헬륨보다 질량이 약간 더 많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질량이 좀 남아 안 남아? 좀 남겠지. 이거 델타 M으로 표현한 겁니다. 델타라는 건 변화량이잖아. M은 질량이지. 그러니까 약간 한 점면 질량 차가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되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수소에서 1개 헬륨으로 바뀔 건데 이때 질량이 조금 남고 이 남은 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된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지? 아인슈타인. 에너지 증가 원리. E는 mc제곱 mc 스퀘어. 들어봤지? 유명한 이거지. 뭐냐면 물질은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는 다시 물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물질 에너지 되는 것 이걸 말했습니다. 여기서 C가 뭘까? 다시 에너지. E는 M이 뭐지? C는 광속입니다. 광속 30만 km/s. 됐나? 어쨌든 계산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계산은 그런 건 안 나와. 그냥 이렇게 돼서 이런 과정 거쳐서 에너지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걸 에너지 증가 원리를 하고,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4개의 수소가 뭉쳐가지고 1개 헬륨 만든다. 에너지가 된다. 근데 지금 4개 수소는 4.03이잖아? 1개 헬륨이 4.003이야. 누가 더 질량이 크다? 4개 수소가. 더 크지? 그래서 그 질량 차이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자, 근데, 핵융합 반응은 수소에서 헬륨 만들고 다시 헬륨이 뭉쳐가지고 나중에 탄소를 만들어. 그러니까 다음 단계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이 과정 모두 다 똑같아. 작은 놈들은 뭉쳐서 좀 더 큰 놈 만들 때 이 다음 단계로 갈 때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된다? 계속 줄어들지. 이게 에너지화 되면서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됩니까? 모든 핵융합반응 다 그렇습니다. 좀 더 작은 놈들을 뭉쳐가지고 큰 놈을 만들 건데 총 질량은 계속 줄어. 그러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철까지 만들 수 있어. 철이 몇 번이었죠? 6번. 근데 우리는 100번 넘는 애들도 있잖아, 맞지? 우라늄. 근데 이런 애들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철까지 만들었어. 근데 철보다 무거운 건 어떻게? 초고성? 초신성. 초신성은 폭발 과정이거든. 폭발할 때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아까 보면 다음 단계 갈수록 점면 자, 철 만들었잖아, 맞지? 실제 보게 되면 에너지만 따지면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철까지 만들었잖아. 맞나? 이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더 질량의 에너지가 더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아.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철에다가 에너지를 넣어줘야지만 이제 더 무거운 놈 만들 수 있는 거지. 일단 그 정도만. 그래서 핵융합 통해서는 별 내부에서는 철까지. 철보다 무거운 건 초신성 폭발. 자, 질량이 더 크다는 거 됐지? 넘어갈게. 자, 주결성만 끝낼게. 자, 주결성은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자, 정이란 말은 고유할 정, 가만히 있다. 역학, 힘의 관계가 평형 상태에 이루어서 가만히 있다. 그 말이야. 자, 태양의 크기가 변할까 안 변할까? 지금 거의 크기 그대로 있잖아, 맞지? 근데 이 내부에서 봐. 자, 태양의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중심부 온도가 아주 높을 거잖아? 그로 인해서 팽창하려고 하는 압력이 생기겠지.
이게 바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내부 압력을 말해요. 내부에 있는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압력. 근데 기본적으로 질량을 가진 덩어리니까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중력. 그래서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기가 안 변하는 거 말이에요. 만약에 내부 압력과 중력 중에 중력이 더 크면 어떻게 될까? 수축하겠지. 반대로 내부 압력이 크면 밀어낼 거니까 팽창하겠지. 근데 크게 변하지 않는 거 말하죠. 자, 내부 압력은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 중력은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말하지. 자, 그래서 크기가 유지될 수가 있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그냥 그림을 표현했을 뿐이야.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지? 뭐 이건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중력 끌어당기는 것, 같은 것. 됐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이고. 세 번째로 별의 일생 중에 약 90%를 차지한다. 자, 아까 주기율성은 별의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 어찌 보면 거의 시작인데, 주란 말을 쓴 이유가 그거야. 전체 중에 현재 가장 주가 된다. 참고로 약 90%를 차지합니다. 기간에. 그래서 아까 보면 원래 주계열성에서 그 다음 뭐 거성, 그 다음 현재 보면 뭐 백색외성 뭐 이렇게 쭉 갈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한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 만약 사람이 자, 태어나서 1살부터 100살까지 100살 되면 죽는다고 했을 때 자, 사람을 친다면 1살부터 90살까지가 주계열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1살부터 90살, 그리고 90살 넘어서 91살부터 100살까지. 당연히 나가면 1살부터 100살인 사람을 만나기 더 훨씬 더 쉽겠지. 당연히 보이는 것도 거의 90%를 차지하겠지. 그런 것처럼 당연히 별도 이 정도 차지한다는 거지. 얘들이 전체 기간에 이 정도 차지할 거니까. 됐나? 자, 마지막 거. 자, 질량이 클수록, 아까 질량 클수록 빨리 늙어, 천천히 늙어? 빨리 늙는다 그랬어. 자, 이거 진화 속도가 빠릅니다. 자, 질량이 크다는 것은 이건 주계열성 내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주계열성 내에서만. 자, 당연히 질량 크면 크기는 물론 당연히 큰 거고. 그리고 표면 온도도 높습니다. 큰 별일수록 주계열성 내에서. 가오나? 자, 주계열성 내에서 질량이 크다는 것은 당연히 크긴 당연한 거고 표면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표면 온도 높고 크기 크니까 R과 T가 크잖아, 맞지? 그렇지. 광도도 크겠지. 자, 우리 HR도 상에서 표면 온도 높단 말은 어디로 가는 거지? 왼쪽. 광도 크단 말은 위로.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쭉 펼쳐져 있는 거지. 아까 주결성 현재 보면 그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분포를 보게 되면 HR도 상에서. 됐나? 자, 근데 에너지 소모율이 아주 높습니다. 돈은 많은데 돈 씀씀이가 엄청 큰 거지. 자, 그게 어느 정도 되냐면 질량의 3승 또는 4승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 쓰는 게 훨씬 더 크잖아, 맞지? 그럼 빨리 탕진하겠지? 그래서 수명이 짧은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 자, 오늘 적색 거성. 자, 말 그대로 적색을 띠고 있는 거성. 클거자지? 큰 별이야. 자, 큰 별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참고로 이놈의 크기는 태양의 수십 배 크기입니다. 참고로 100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수십 배의 크기라 그 말이지. 자, 적색이라 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얼마쯤 됐어? 5,000. 5,000은 5,000. 1,000. 아니, 우리 그 표면 온도 외웠잖아, 물리량. 2,500이요. 3,500이라 제시했지. 그래서 원시성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표면이 약 3,000 정도 된다 해서 우리가 검붉은색이라 제시했었고. 붉은색이 약 3,500. 어쨌거나 그 정도 온도가 낮다는 거야. 자,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별이랑 칭했을 때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다. 자, 그래서 붉은색을 띠고 있다는 것. 자, 그렇지만 크기가 아주 크다. 자, 원래 광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뭐지? 온도랑 표면 온도와 크기죠. 자, 표면 온도는 낮지만 이걸 극복하고 크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광도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HR 도상에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광도 크니까
위에 있는 거죠? 자, 이 B는 자, 원래 이거 적색 거성은 주기혈성 다음 단계야. 원래 주기혈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거잖아. 근데 수소란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지. 전체 질량이 중심부에 있는 애 한 10% 정도가 활용이 됩니다. 뭐 어쨌거나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쓰게 되면 이제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주기혈성이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H 고갈이라는 말 쓴 거야. 수소가 고갈됐다는 말 쓴 거야. 그러면 수소가 고갈됐단 말은 더 이상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주결이 아니야? 아닌 거지. 끝난 겁니다. 주결성이 끝나면 이 말이야. 자, 고갈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 생성 중심부에서 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열을 만들어내면서 내부 압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 있잖아? 내부 압력을 형성할 수 있던 거 있잖아? 그러면 에너지 생성 못한단 말은 내부 압력이 이제 줄어들겠지. 열 생성 못하니까. 근데 중력은 있어 없어? 있죠. 여전히 중력 그대로 있잖아. 질량이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 균형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지. 중력은 그대로인데 에너지 생성 못할 거니까 내부 압력은 줄어들겠죠? 그럼 누가 더 커진다? 중력이 더 커진다. 그럼 뭐 할까? 중력이 크다. 수축하겠죠. 근데 수축하게 되면 원래 원시성에서의 에너지원 대의가 기억나나? 그거 중력 수축. 중력 수축. 똑같아. 또 중력 수축하게 되면 역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중심부로 물질들이 낙하하면 높이가 줄었기 때문에 그 높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생기겠지? 이동에 인해서 열이 발생한다.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또 올라갑니다. 자, 원래 1000만 K 이상인 온도에서 지금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1500만인데 어쨌든 보자 약간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지. 자, 의미를 가지는 건 얼마까지 올라가야 의미를 가지냐면 1억K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적색 거성이라 부를 수 있는 바로 1억K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1000만보다 훨씬 더 큰 값. 1억K까지. 자, 1억K까지 도달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바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 자, 수소 핵 융합 반응은 수소를 재료로 삼아서 이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헬륨을 만드는 거지. 자, 그러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는 말은 헬륨을 재료로 삼아서 이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애를 만드는 거지. 누굴 만드냐면 탄소를 만듭니다. 자, 탄소가 6번이었죠? 헬륨은 2번이지? 참고로 헬륨이 2번이면 질량이 얼마라고? 질량이 4였어. 4, 3, 12죠? 탄소는 6번, 질량수가 6이었어. 이건 3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근데 마찬가지야. 자, 모든 핵융합 반응이 다 그렇습니다. 작은 놈을 뭉쳐가지고 큰 놈은 큰 입자를 만드는데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 그래서 3개 헬륨 뭉쳐가지고 1개 탄소 만들 때 역시 질량 차이가 생깁니다. 질량이 약간 남아.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되는 거지. 그렇지? 다 똑같습니다. 뭐까지 만들 수 있다고? 철까지. 26번인 철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철까지 만드는 과정, 모든 과정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모식적으로 나타낸 건데, 자, 다음 거를 설명하기 전에 좀 제시하는 건데, 자, 이겁니다. 자, 지금 중심부에 중심핵 헬륨이 과다하다. 왜냐면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었잖아, 맞지? 근데 헬륨이 많다 그 말이야. 자, 헬륨이 많은데, 자, 좀 전에 여기 온도가 1억K까지 도달했죠? 1억K 이상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뭐라고? 수소. 그러면 당연히 자, 우주 공간에 있는 이 물질을 재료 삼아서 별을 만들겠지? 그 별도 역시 가장 많은 건 수소가 되겠지. 근데 자, 전체 공간에 다 수소가 있지만 중심부는 수소가 다 지금 소진됐잖아? 여전히 주변에는 수소가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러면 중심부에서는 1억 개 이상 도달했기 때문에 자,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건데 주변에는 아직 수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는 거지? 수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별 전체적으로 수소가 다 분포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중심부가 1억이란 말은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더 높아질까 낮아질까? 당연히 낮아지겠죠. 중심부에서 에너지 만들어낼 거니까. 그러면 에너지 만들어내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서 온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1억이면 주변에는 그래도 수천만 K는 되겠지. 수천만 K, 천만 K 이상이야. 천만 K 이상에서 수소가 있어 없어?
있잖아. 중심부에 수소 다 썼지만 주변에는 아직 수소 있지. 수소가 있는 재료가 수소라는 재료가 있는 상태에서 1000만 K 이상이겠죠? 이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그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수소핵융 반응이 일어나겠지. 중심에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주변에는 수천만 K가 될 거니까 수소라는 재료가 남아있을 거니까 수소핵융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여기서는 수소 껍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소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래서 수소 껍질 또는 수소 각, 껍질 각자를 씁니다. 우리 지각. 그럼 피부 각질 이야기하죠? 여기서 1000만 K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소핵융 반응이 발생한다. 이렇게 수소핵융 반응이 일어나는 영역을 우리가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는 수소 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좀 더 정리할게요. 다시. 자, 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할게. 자, 외곽부 수소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생성. 아까 외곽부란 말이 아까 수소 껍질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여기를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쓴다. 근데 껍질 각자를 써가지고 수소 각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 나올 때 또는 개념서의 내용이 나올 때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수소 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수소의 껍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로 둘러싸여 있는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그 지역을 수소 껍질이라는 말을 쓴 거지. 참고로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핵융합 반응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참고로 이 말을 대체해서 연소란 말을 쓰게 돼요. 실제 우리 연소라는 건 연료를 태워가지고 좀 타가지고 열을 내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거 같은 맥락으로 얘기할 뿐이야. 그래서 연소란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외곽부가 팽창합니다. 왜냐면 중심부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헬륨 핵 융합 반응도 있지만 여러분들 패딩 조끼를 입고 있어. 패딩 조끼 입고 있는데 이 조끼 내에서도 패딩 점퍼를 입고 있는데 이 점퍼 내에서 여러분 몸에서 열 내는 거 말고 점퍼 내에서 막 열이 난다는 거지. 이게 부풀어 오른다는 거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크기가 커진다는, 팽창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크기가 아주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크게 커져가지고 바로 고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태양 역시 나중에 고성이 돼. 지금의 크기보다 수십 배로 커진다는 거지. 이렇게 부풀게 되는 거지. 껍질 부분이 막 부풀어가지고. 됐나?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 크기가 2배로 되면 표면적은 몇 배가 되죠? 0에서 9에서 표면적 식이 어떻게 되지? 4파이 R제곱. 이거 광고할 때 했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표면적은? 4파이 R제곱.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표면적은? 잠깐만, 녹음. 크기가 10배가 됐다면, 반지름이 10배가 됐다면 표면적은? 반지름이 10배가 됐다면. 100배? 표면적은 100배죠? 제곱이잖아. 반지름이 100배가 되면? 10,000배? 10,000배가 되겠지. 사승이 아니라 지금 제곱이야. 됐나? 예.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자, 크기가 수십 배, 100배까지 막 커질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헬륨 핵 융합 반응도 있지만 주변에 수소 핵융합 반응도 있지?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낼 거야. 그렇지만 열을 방출하는 표면적이 너무도 많이 늘어난 거지. 예를 들어서 크기가 100배까지 커졌다 칠게. 그 에너지는 예를 들어 10배를 만들어 칠게. 에너지는 10배 이상 더 많이 내고 있지만 표면적은 10,000배가 됐잖아. 그러면 열이 빠져나오는 구멍이 면적이 훨씬 넓은 거지. 그럼 표면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낮은 거지. 그래서 표면 온도가 아주 낮은 거야. 에너지 생성량은 더 늘었지만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오히려 표면의 온도 자체는 낮은 거죠.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아까 표면적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줄어든다는 것. 자, 보면 아까 이거 역시 HR도입니다. HR도. 자, 원래 오른쪽에 원시성이 있다가 이것들이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결성이 되는 거였잖아. 반대로 주결성 다음 단계는 이제 거성이 될 건데 일반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요. 오른쪽 위로.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간단 말은 일단 오른쪽으로 한단 말은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지만 크기가 아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지지만 크기가 아주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광도가 증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지.
됐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왼쪽, 오른쪽 위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가오나 됐나? 네. 자, 그래서 표면 온도는 감소하지만, 자, 크기가 많이 늘어서 광도가 증가한다는 것. 이건 단순한 해석일 뿐이야. 자, 이제 적색 초고성. 자, 초고성.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적색 거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초거성. 초란 말이 붙었으니까 태양에 비한다면 수백 배 크기야. 근데 거성이 초거성 된다기보다는 자, 태양보다 질량 큰 별의 진화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크기로 본다면 거성 단계를 약간 던져보면 그냥 HR 도상에서 본다면 이제 거성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이제 잠깐 그 지나가는 길목일 뿐이고 거성 단계를 거치는 건 아니야. 자, 각각의 단계에서는 좀 일정 시간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더 거성보다는 좀 더 큰 애로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질량이 큰 애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자, 질량이 아주 크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 통해서 다음 단계 계속 가겠지? 그러면 자, 핵융합 반응 다음 단계 갈수록 좀 더 큰 덩어리를 좀 더 큰 입자를 만들어낸다고 했어. 바로 철까지 만들 수 있겠지. 자, 철은 핵융합 반응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 이보다 무거운 원소는 시험 어떻게 만든다고? 폭발. 무슨 폭발? 초신성 폭발. 그렇지. 자, 됐지? 자, 철은 26번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 보게 되면 당연히 자, 바깥으로 갈수록 좀 더 가벼운 애들이 남아있겠지. 그래서 모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에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음 단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심부에 가장 무거운 놈이 있고 근데 바깥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질 거니까 핵융합 여러 단계 중에 전단계까지만 일어나겠지. 가장 마지막에는 수소가 남아있겠죠. 자, 이건 뭐냐면 고성과 초고성을 지나게 되면 이제 안정적인 단계로 거의 끝난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해.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수축하겠지. 참고로 고성과 초고성에서도 중심부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그래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안정 상태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 핵융합 통해 에너지 만들어내고 또 중력 발휘하겠지. 두 개가 정력 결속형을 이루면서 어느 일정 단계에 머물면서 일정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다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중심부에 에너지 만들지 못할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수축하겠지. 근데 무한정 수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 봐. 여기에 만약 고무줄이 있다면 내가 쫙 당기겠지? 탁 놔버리면 탄력 때문에 보건력 때문에 다시 돌아가겠지. 근데 딱 여기서 딱 멈춥니까? 아니지. 막 출렁거리지. 이것처럼 수축하게 되면 중심부 온도가 엄청 높아져.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럼 다시 온도 높아지면 다시 압력 발휘하겠죠? 또 밀어냅니다. 또 밀어내게 되면 중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중력이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단계를 좀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럼 크기가 변하면서 표면 온도도 변하겠지? 그럼 뭐가 변할까? 광도가 변하겠지. 크기와 표면 온도가 변할 거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별의 광도가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맥박이 뛰는 것처럼. 밝기가 변하는 별은 뭐라 그러지? 밝기가 변하는 별. 광도가 변하는 별. 변광성 들어봤습니까? 처음 들어봤나? 자, 변광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자, 맥박이 뛰는 것처럼 변한다 해서 맥동 변광성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과정이 지금 없거든? 그냥 그 정도로 아시고. 자, 그러면 맥동 변광성 수축 팽창 같이 하다가 나중에는 이 껍질 부분은 팽창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가 버립니다. 둥그렇게. 그럼 멀리서 보면 둥그렇게 보일 거니까 행성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행성의 모양처럼 보이는 성운이라고. 그러면 껍질 나라고 중심부에 남아있겠지? 어떤 덩어리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백색 외성으로 남는 겁니다. 자, 간다. 자, 지금 이 고리 성운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가운데 보면 하얀 거 보이죠? 이게 누구야? 이게 백색 외성이 되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행성상이란 말은 행성 모양으로 보인다 그 말이고 당연히 구형으로 퍼져갈 거니까.
이게 행성성은 저것도 마찬가지 가운데 백색 외성 있고 성운 있고 여기 역시 백색 외성 됐나? 자 그러면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 좀 정리 좀 할게. 오늘 가능한 한 진화 단계 좀 끝냅시다. 자 백색 외성 자 평일 온도가 일단 백색 흰색이에요. 온도 얼마쯤 되죠? 만 K. 자 상대적으로 온도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흰색이 아까 흰색이란 말은 만 K. 자, 그렇지만 크기가 아주 작아. 그래서 흰색이라서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서 왼쪽 편에 있지만 HR 도상에서 왼쪽 편에 있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아서 아래쪽에 있다는 거지. 크기가 너무 더 작아. 별인데 거의 지구 크기 정도. 적다는 거지. 참고로 태양 같은 경우 우리 지구보다 100, 900 크거든. 108배네. 108배 크거든. 그 정도 이제 이놈이 더 크게 작다는 거지. 자, 그리고 질량은 큽니다. 자, 질량은 크다. 크기는 작은데. 그러면 중력은? 강하겠죠? 자, 그리고 밀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질량은 어느 정도 크지만 크기가 작아서 밀도는 아주 높다. 참고로 크기는 지구 크기 정도인데 질량은 태양의 0.5배에서 3배 정도.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원래 최대치가 얼마쯤 되냐면 태양이 1.4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태양은 질량이 작은 별이거든. 그러면 태양보다 질량 큰 별이 진화해서 자 여러 부분 흔져보면 행성자성을 통해서 우주공간으로 퍼져 나가더라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더라도 태양보다 더 질량이 큰 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1.4배까지. 자, 이러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수축은 할까 안 할까? 수축할 만큼 다 수축한 애야. 더 이상 수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도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수축도 하지 않는다. 그럼 수축, 중력 수축의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더 이상 에너지 생성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이 없는데 고온이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식어가겠지. 자, 지금은 흰색이지만 온도가 내려가면 색깔이 변하겠지. 나중에는 갈색 외성, 나중에는 흑색 외성.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흑색 외성까지 될 거지. 자, 지금 여러분들 그냥 지금 백색 외성이 밀도가 크다는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뭐 지구 크기일 때 태양 정도의 질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다른 애들하고 비교할 때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됩니까? 자, 갑니다. 자, 참고로 대부분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헬륨 핵융합 반응. 얘는 거의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거의 끝난다는 거지. 우리 태양도 마찬가지야. 태양은 지금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나중에 주결성이 끝나면 자, 고성 단계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단계 가지 못해. 작은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별들은 대부분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탄소보다 약간 더 무거운 애들이 조금씩 존재를 해. 그렇지만 탄소와 산소가 존재할 수 있는데 탄소가 주 성분이 된다. 자, 넘어갈게. 탄소로만 됐단 말은 아니야. 자, 그래서 탄소에 있고 주변에 뭐 수소가 있고 뭐 있겠지. 자, 넘어갈게. 자, 행성상성은 뭐 이거 별거 없죠. 아까 외곽 부분 흔적보면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팽창, 수축, 팽창 반복하면서 외곽 물질이 우주공으로 퍼져가는 것. 행성 모양처럼 된 걸 행성상성운이란다. 자, 그러면 자, 요거 뭐 이건 그냥 HR 도상에서 주계열색 해가지고 별이 진화하는 단계에 HR 도상에서 위치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주계열에서 거성됐다가 행성상성운 흔적면 맥동병광성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행성상성운 날아가고 나중에 백색외성 되는 이걸 말한 거지. 자, 물론 백색외성이 A형 흰색이라 말했지만 꼭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있다. 꼭 흰색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과정. 자,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 일단 질량이 작은 별의 진화 과정 지금 했습니다. 태양처럼 질량 작은 별의 진화 과정 마지막이 백색 외성이었지. 참고로 질량 작은 별은 적색 거성 거치고 행성상성은 떨어져 나가고 백색 외성이 돼. 근데 질량 큰 애들은 적색 초거성이 되고 그리고 수축하는 거예요.
초고성이 끝나면 핵력 반응 더 이상 안 한다 그랬지? 그러면 나중에 수축해서 어떻게 돼? 가운데로 막 모이면서 꽉 부딪히면서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 폭발하고 남은 잔해가 바로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갈게. 자, 질량 기준이 얼마냐면 이거는 태양보다 10배 미만입니다. 얘는 태양보다 10배를 넘어설 때를 말합니다. 자, 이건 수치 좀 알아야 돼. 어떤 책에는 10배가 아니라 8배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뭐 9배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묻진 않아. 그냥 태양보다 질량이 많이 크네, 작으네 비교해서 묻는 거지. 그래서 10배라는 것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자, 그러면 10배인 애 중에 마지막은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된 거잖아. 누가 더 질량 클까? 블랙홀. 얘는 30배 이상이야. 태양의 30배 이상. 질량이 아주 큰 애들이지. 이 정도 수치는 좀 기억합시다. 자, 초신성 폭발. 자, 초신성. 자, 초신성, 신성. 새로운 별이죠. 자, 원래 멀리 있어가지고 멀리 있어서 안 보이던 애예요. 근데 폭발하게 되면 갑자기 반짝하면서 보이겠지. 원래 이 하늘에 별이 없었는데 별이 새로 생겼네. 그래서 신성이란 말 쓴 거잖아. 새로운 별. 맞지? 자, 그러면 폭발하면 이제 폭발 모습들이고. 자, 초신성. 자, 중심부 철로 구성되어 있다. 자, 별 내부에서는 핵융합에서 아까 철까지 형성, 아까 이거 내용 했죠? 이건 안 써도 되겠네. 자, 철이 천적으로 가장 안정한 놈이야. 왜냐면 좀 더 가벼운 놈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놈을 만들 때 질량이 감소하죠? 질량 감소만큼 에너지가 돼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일단 일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 거야? 늘어난 걸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지. 그래서 핵융합 반응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에너지는 계속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바로 철이 되는 거지. 근데 철 다음 거를 만들려면 이제 에너지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발 같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철보다 이제 보면 자,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좀 더 에너지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에너지가 적은 상태지. 에너지적으로 본다면 자, 위의 내용은 굳이 뭐 안 써도 될 것 같아. 아까 했으니까. 자, 그래서 더 이상 핵력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 자, 초신성이 지금 중심부의 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 초고성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철밖에 안 남는다 그 말이지. 중심부에 단계 끝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핵력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중력 수축 당연히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핵력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만들어내면서 내부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력, 자, 균형 상태 깨지면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축될 거고, 자, 그러면 온도 어떻게 된다?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폭발이 되는 거지. 이걸 바로 우리가 초신성이라 불렀다. 자, 발생 에너지가 많다.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형성될 수가 있다. 자, 끝나갑니다. 그럼 어떻게지? 자, 중성자별 블랙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자, 중성자별. 자, 중성자별은 말 그대로 뭐로 돼 있다? 중성자. 자, 초신성 폭발 후에 중심액이 더욱 수축되면, 자,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별거 없지? 이 대해서 많이 묻지도 않아. 자, 근데 이놈은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밀도가. 아까 밀도 높은 백색 외성이 있으지만 그럼 비교가 안 돼. 자, 얘 같은 경우. 자, 중성자별 하나만 얘기를 하면, 중성자별은, 자, 질량이 예를 들어서 태양 정도의 질량입니다. 자, 중성자별도 태양 정도의 질량일 때 크기가 얼마쯤 되냐면 반지름이 약 10km, 지름이 약 20km. 자, 봐. 백색 외성은 태양이 지구 크기 되는 거고,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이 우리 부산 크기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엄청나지. 밀도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블랙홀 간단하거든? 자, 중성자별. 아까 중성자별이 됐다 그랬잖아? 자, 원래 봐봐. 자, 수축한다는 말은 원자들이 가까워지겠지. 자, 원자를 보게 되면 가운데 핵이 있고 주변에 뭐 있습니까? 전자. 가운데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자, 이들이 좀 더 가까워진다 그 말이지. 수축한다는 말은. 그러면 가까워지면 전자와 전자끼리 무슨 힘이 있지? 청력이야, 인력. 청력. 밀어내겠지. 그래서 원자들이 수축 때문에, 중력 때문에 끌어당겨서 왔는데
전자 껍질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청력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접근하지 못하는 거지. 이게 백색 외성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력 크기 때문에 완전 더 끌어당기겠지. 중력이 아주 크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면 이 전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 그럼 누굴 만나? 전자와 양성 만났다. 어떻게 될까? 이게 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력이 된 겁니다. 됐나? 자, 마지막 블랙홀. 자, 똑바로의 중심의 수축에서 똑같죠? 블랙홀을 형성하는 거. 참고로 블랙홀은 중력이 어떻다? 표면 중력이 아주 높지? 끝까지 끌어당길 정도로.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뭐 밀도 정도 물어보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결성, 거성, 그리고 백색외성, 이 세 개 특징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확인 맞게. 이 중성자별 모양입니다. 자, 태양보다 질량이 크지만 반지름 10kg밖에 안 되지? 그 정도로 밀도 크다는 거고, 이건 블랙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